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물권법이 들어왔죠? 물권법의 양이 제일 많고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2차에서 등기법 어렵잖아요. 등기법 내용과 좀 많이 중복되거든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일단 물권의 객체가 있는데 물건이 물권의 객체죠. 그 물건이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 물권의 객체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이 전세권 을이 있는데 여기서 저당권자 병이 나옵니다. 그럼 병은 갑과 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누가 돈 빌렸을까요? 아직 모르죠. 여기 지금 공란이잖아요. 이 번호를 봐야겠죠.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갑이 빌린 거죠. 그럼 저당권은 물권인데 이 저당권 물권의 객체는 갑소유 부동산, 이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객체가 됩니다. 근데 한편이 이제 이 등기 물구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1-1에게 부기 등기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으면 1번 전세권을 저당 잡은 거죠. 이때는 을이 돈 빌린 거죠. 그리고 이때 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지상권 전세권은 권리죠. 얘들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근데 지역권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물권의 객체는 원칙이 물건인데 물건은 통산, 부동산 두 가지죠. 그럼 99조에서 자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는 동산은 뭐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 협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다 동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 보입니까? 이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 이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겠죠? 먼저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고, 다음에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예요. 모래. 그리고 자갈바위가 존재할 수 있고, 이거 뭐 거의 알 아니에요. 알이 아니라 모래입니다. 자갈이에요. 자갈. 보니까 뭐 달걀 같네요. 자갈이에요. 바위.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포장, 도로 포장도 있고 터널도 있죠. 그리고 여기 나무가 이제 땅에 심어 있는 겁니다. 나무를 뽑은 게 아니라 지금 정착물이라 땅에 심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가 열려 있잖아요. 사과도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이 이제 수목이 될 것이고, 이 사과는 아직 따지 않았죠. 나무에 붙어 있죠. 이것을 미분리가시라죠. 그리고 이제 지하에는 지하수, 온천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는데 이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은 건축물이죠. 건축물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고 나머지는 원칙 다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들어왔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토지 일부, 토지 구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만 독립된 물건이죠. 따라서 이 토지를 매매하면 건축물만 안 팔리고 나머지 다 팔린 거죠. 그러니까 토지 매매 가격에 이 사과나무 100그루라면 사과나무 100그루 가격도 포함시켰어야 돼요. 온천수 가격도 포함시켜야 되죠. 이처럼 나머지 다 토지를 본다. 결국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토지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죠. 대장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두 가지죠. 결국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 정착물을 보시면 이제 아까 건물 봤잖아요. 건물은 이제 토지와 독립된 물건인데, 자, 그럼 만약에 건물을 건축 중이다. 건축 중이면 언제부터 독립된 건물이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되죠. 여기 이제 주기지에서 주벽, 기둥, 지붕 세 가지 갖추면 됩니다. 주기지에 오세요. 암기법 주기죠. 주기지가 공법에도 나와요. 공법에서 주민제한이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있고요. 들어봤나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민법상 건물은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서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죠. 이 민법과 건축물이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로서 건축물이 나오죠. 그럼 중개사법의 건축물은
민법을 따를까요? 건축법을 따를까요? 이건 민법을 따르죠.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이 짱이니까. 건축법 용어를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중개랑 사적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민법을 따라야겠죠. 민법. 그래서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목도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거예요. 땅에 심어 있는 수목은 아까 원칙 토지 일부다. 토지 구성 부분이었죠. 근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땅에 심어진 채로 나무만 팔았죠. 그래서 명인바보를 설치해서 그럼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돼요. 그래서 땅에 심어 있지만 독립된 물건이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소유권만 이전 가능했습니다. 근데 명인바법은 공시가 불안정하고 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 상태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비싼 나무가 생겨나죠. 조경업자가 있는데 조경업자는 나무를 심은 토지는 아주 싸겠죠? 그 토지 은행에 가봤자 대출 안 해주는데 나무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있죠. 그럼 그 수천만 원짜리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목이란 이제 나무도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라 해서 이제 법적 운명이 건축물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임목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 부동산이 돼요. 따라서 독립된 물건이니까 임목만 별도로 소유권 양도할 수 있고 등기가 있으니까 저당권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온 게 임목이잖아요. 그럼 임목은 여러분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준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준부동산 9가지는 다 뭐 하려고 나왔죠? 다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죠. 선박항공기 일시불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해야겠죠. 자동차, 임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려고 나온 게 그 준부동산입니다. 아무튼 수목은 이렇게 3단계로 정확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분리가 시는 원칙 토지 일부인데 원칙. 근데 이거 명의마부가 치면 이것도 지금 열려있죠? 안 땄어.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채로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근데 농작물은 참 특이합니다. 농작물은 수목이 아니라 건축물과 똑같이 판단해요. 그래서 농작물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건축물과 법적 성격이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럼 좀 이따 아시겠지만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 없이도 신축자 을소유, 그리고 무단이죠? 불법으로 신축해도 신축자 을소유입니다. 물론 갑에게 들키면 철거당합니다. 근데 철거되기 전까지 누구 소유? 신축자 을소유예요. 근데 이것을 병에게 팔면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로 소유권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을이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을 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농작물 마찬가지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이제 벼입니다. 벼. 을이 농작물을 불법으로 무단 경작합니다. 그럼 농작물은 식물이죠. 식물의 공시 방법은 명인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 공시 없이 취득하죠. 여기도 공시 없이 경작자 을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 땅 보이면 갖다 다 심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 거니까. 그럼 갑은 열받죠. 그런다고 갑이 이거 뽑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뽑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형사상 절도죄가 될 수도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뽑아가라고 정중히 요구하고 토지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병에게 팔면 법률행위죠. 이 경우도 공시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안 갖추면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목과 같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많으면 부자잖아요. 옛날에 이것만 농작물은 부자였죠. 같이 취급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건 뭐 시험에 나온 거 아닌데 상식으로 주물과 종물이 있으면 종물은 주물을 따라가겠죠. 종물은 주물 처분의 원칙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주유소 팔고 주유기 안 팔았어요. 곤란하겠죠. 또 횟집을 팔고 수족관 안 팔았어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물이 넘어가면 종물도 원칙 따라가야겠죠. 그 다음 원물과 가실이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그럼 이건 자동으로 열린 거죠. 우리가 사과 갖다 붙였습니까? 자동으로 열린 거죠. 이런 걸 천연과실이고,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차임이 나오면 이 사용 대가 이것을 법정과실이라고,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죠. 그 이득을 사용이익. 아무튼 이 세 가지 다 과실이 됩니다. 그 애들이 이제 원물이 되는 거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물일권주의 할 텐데, 이제 여러분 책은 20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공부할 것 다 체크해 드렸어요. 그거 계속 공부하시고, 이제 3, 4월 달에 추가로 제가 읽어드린 거 다시 밑줄에 해가지고 추가해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럼 208페이지부터 이제 다 했고, 210페이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12페이지 오세요. 212페이지에서 중간에 네모 3번 일물일권주의 이쪽 하겠습니다. 자, 일물일권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양립할 수 있다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양립할 수 없다면 한 개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는 세는 단위가 필지이고 건물은 한 동, 두 동, 동단위 세죠. 그러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 토지에 소유권자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하나니까 소유권 권리 하나, 이런 게 일물일권입니다. 그럼 소유권자 갑이 있는데 저 토지에 다시 소유권 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죠. 이건 일물일권에 반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을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갑이 갖고 사용은 을이하고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럼 저당권 병 나올 수 있을까요? 전세권이 있는데 저당권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사용하는 권리죠. 저당권은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립 가능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럼 전세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상권?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전세권도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도 사용하는 권리, 이 두 개 있다면 도대체 누가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는 나올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사용하는 권리는 한 개만. 근데 또 저당권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얘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권리는 한 개만. 자, 그럼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 토지 일부에만 소유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마찬가지 저당권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부동산 전부에만 나와야 돼요. 일부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여기다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분필 분할하면 되죠. 그러면 왼쪽 노란색이 하나의 토지, 파란색이 하나의 토지. 그럼 분필하면 이게 물건 전부니까 그때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 일부를 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에만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의 전부, 얘들은 일부에도 나올 수 있다.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동 건물이 있다면 일동 건물이라 원칙 한 개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일물일권. 근데 예외적으로 자, 아파트라면 아파트 101동의 소유권 수십 개죠. 그런 걸 나중에 집합건물 그래요. 그래서 집합건물은 예외적으로 예외 수개의 소유권 나올 수 있죠. 그때 한 개의 소유권을 나중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이런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일물일권입니다. 다음 이제 물권 법정지휘 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 오세요.
213페이지. 이제 큰 3번 물권의 종류에서 뇌물 1번 물권 법정주의 있고 185조 있습니까? 자, 조문 보세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관습법이 대부분 판례죠. 그러니까 관습법이란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관습법에 의한 후에는 임으로 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미리 딱 법에 정해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여러분 우리 둘 사이에 우리는 뭐 전지권을 만든다, 물권으로 전지권 만든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못 만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법에 정해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럼 이제 민법상 우리 민법에는 물권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물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다른 법 공부할 시간 없죠? 민법도 할 시간 없어요. 민법이 8개가 있습니다. 먼저 물권은 일단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인정됩니다. 반면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시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면 내 건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또 대표적으로 빌렸다면 소유자에게 빌렸다면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그런 게 본권입니다. 반면 점유권이란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예요.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전혀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갑소유 자전거를 갑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현재 갑에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고 갑이 타고 다니면 지배하죠? 그럼 갑에게 점유권도 있습니다. 둘 다 있죠. 근데 이 자전거를 중학생을이 훔쳐왔어요. 절취해서 중학생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지금 자전거 을이 타죠. 그럼 자전거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 여전히 갑이죠. 이 도둑놈이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을은 현재 자전거 점유할 본권 없어요. 소유자 아니고 갑에게 빌린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본권 없고 본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근데 갑은 점유를 뺏겼잖아요. 그럼 점유권 상실하고 점유권은 을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본권은 누구한테? 갑. 점유권은 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법적 권리로 보호하는 게 점유권입니다. 본권과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웃기죠? 아니 세상에 도둑놈을 점유권 인정해 줍니까? 참 웃기네요. 근데 인정해 줍니다. 자 보세요. 중학생이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근데 키 큰 고등학생이 대가리 한 대 때리고 야 내가 타고 놀게. 자전거 점유를 침탈해서 이 키 큰 고등학생이 타고 놀아요. 우리는 공원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원에서. 우리 절도 본 적 없어요. 야, 이 광경만 목격했다.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병원한테 저 썩을 놈 하거든요. 우리가 싸움 잘하면 뺏어서 을 줍니다.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안 봤으니까. 우리가 싸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어떻게 해요? 경찰이 뺏어서 을 줄 수 있잖아요. 이처럼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평화롭게 지배하고 있었죠? 그걸 침탈하면 보호할 필요가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도 우혹했잖아요. 따라서 이 점유권도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죠. 그 점유권이 침탈당하면 도둑놈도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경찰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본권, 점유권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본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제한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이란 사용수익
뒷글자라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그럼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 권한, 이걸 무슨 뭐 교환 가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제한하는 게 담보물권이고, 각각 세 개씩 있습니다.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입니다. 민법의 물권이 8개, 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 2개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질권은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거의 없는데, 예전에 신용카드가 별로 없을 때 술 마시다가 술값이 부족해요. 그럼 외상하거든요. 근데 외상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금반지 맡기고 전당포에서 10만 원 빌리죠. 그러면 지금 10만 원 빌릴 때 뭘 맡겼죠? 금반지, 동산. 그런 게 질권, 동산이에요, 이거. 부동산과 연관 없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우리 7개 물권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되어 있죠. 그럼 관습법상 물권, 법자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점 편합니다. 첫째, 아예 관습법 써있죠. 관습법상 법정상권. 둘째, 분묘기지권. 셋째, 동산 양도담보. 세 가지 외웁니다.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관분양 외워요.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한다. 관분양 외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럼 관분양 외웠죠. 그럼 아닌 것들. 온천에 관한 권리는 아까 토지 일부라 독립한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통행권도 아니고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건 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왜 아니에요? 관분양 아니니까. 관분양 아니니까. 다음 4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양수인 나왔나요? 양수인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매수인입니다. 그럼 매수인은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 그림 봤죠? 아까 그 농작물 옆에서 봤죠? 농작물 옆에서. 갑토지에 의리 무다 신초가면 등기 없이 의리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걸 매수했죠? 그럼 죽어도 등기해야 되죠. 이 평이 지금 미등기 무허가금을 양수인이죠.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 그럼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한다. 따라서 관습법상 물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분양 외우세요. 나머지 다 아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은 이제 214페이지 봐보세요. 214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물권의 종류 있고 밑에 박스가 민법상 물권이죠. 오른쪽 페이지 215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번 관습법상 물권이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에서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에 첫째 분묘기지권 둘째 관습법상 법정상권. 다음 하나 살짝 써놔요. 안 쓰신 분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하나 써놓습니다. 그리고 관분양 외워요. 나머지 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있는데, 먼저 물권과 채권은 시간적 선우를 묻지 않고 물권이 원칙임이 셉니다. 물권이. 근데 물권 상호간은 시간적 선우에 따지죠. 시간적 선우. 따라서 이 등기불구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을이 있고 전세권자 있고 또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셋 다 물권이죠. 그럼 시간적 선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이 부동산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러더라도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1번부터 다 이렇게 소멸합니다. 1번이 시간이 빠르니까 시간. 그리고 이 세 명은 다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죠. 우선 면제권. 다 같은 순이에요. 그럼 날짜 빠른 순.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돈 받아요? 을이 먼저 받고 남은 거 있으면 그러면 병이 받죠. 그리고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아요. 남은 거 있으면
정의받는 거죠. 이처럼 물권끼리는 시간적 선후에 따른다. 이 물권이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책을 넘기시면 이제 218페이지 오세요. 이제 시험은 지금부터 나오죠. 방금 앞부분은 거의 다 교양이고 가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물권요청권은 지금 해마다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요청권을 일단 채권적 청구권 용어를 비교해 볼게요. 이걸 제가 이제 줄여서 물청, 이걸 줄여서 채청이랍니다. 그럼 이거 간단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 한편 채권적 청구권은 현재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랍니다. 간단하죠? 물권자가 하면 물청, 채권자가 하면 채청. 간단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갑소유 X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이게 소유권이 있다 해서 물청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 못 했죠? 소유권 취득 못 했으니까 소유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럼 아직 채권자지예요. 그래서 이건 채청입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채청이에요. 그 다음 갑소유 X부동산을 을이 등기부를 이주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을이 무단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 지워라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내 부동산 돌려주고 나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현재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갑이 물권자가 청구하는 둘 다 물청입니다. 그 중에 좀 있다. 이게 물권적 반환 청구. 내 거 돌려줘. 이게 물권적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이게 너 등기가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등기 지워가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아무튼 둘 다 물청이에요. 물권자가 하니까. 그럼 이제 물청, 채청이 시효에 걸리는가 문제가 되는데 그 시효를 먼저 잠깐 할게요. 자, 시효는 두 가지입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반면 취득시효란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권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범위라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래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먼저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즉 채권이 있더라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외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10년 동안 행사 안 했죠. 그럼 앞으로 당신은 행사할 마음이 없겠지 생각하고 그거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들은 소멸시효 20년에 걸립니다. 그럼 채권은 아까 소멸시 몇 년? 채권은 10년. 근데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라 애초에 소멸시 안 걸려요. 그럼 그 이외의 재산권이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2주 후에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권은 물권이라 채권 아니죠. 근데 용의물권이라 소유권 아니고 그 이외잖아요. 이건 있더라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이게 소멸시효인데 근데 자 주의할 게 이걸 절대 사회에서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회에서 써먹지 마세요. 이건 공부할 때만. 소멸시효는 1년, 3년짜리 엄청 많아요. 이건 절대 사회에서 써먹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시험은 아까 채청은 채권과 똑같이 10년의 소멸시 걸리는데 아까 소유권 안 걸렸죠? 그 물청 중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와 이게.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원리를 잠깐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취득시효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도 규정이 있고 점유권에도 규정이 있어요.
근데 소유권에 관한 물청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법조문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219페이지 상단에 민법 규정에서 박스 213조 있습니까? 그리고 214조 두 개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213조 보세요.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내 거 내놔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동그라미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죠.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 있는데 을이 이걸 매수했는데 을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근데 돈 주고 점유는 을이 넘겨받았다. 그럼 아직까지 누가 소유자죠? 을 소유자 아니죠? 아직까지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점유하네요. 그럼 소유자가 야, 내 거 내놔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주고 점유를 받았잖아요. 이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내 거지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갑이 등기 넘겨주고 갑이 사라져야겠죠. 아직도 자기가 소유자라고 달라고 못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매하거나 임대차에서요. 매매했다면 을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유는 넘겨받았어요. 그럼 아직도 누가 소유자? 아직도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하면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병 소유자 아니더라도 적법한 원인으로 정당한 점유를 승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적법점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점유할 권리. 이게 여러분 책에는 2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26페이지. 자, 226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4번 물권적 청구행사가 제한된 경우 있죠. 양괄호 1번과 밑에 양괄호 2번 그거 두 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양괄호 1번 여기가 양괄호 2번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219페이지 오세요. 219페이지. 이제 상단에 214조가 있습니까? 자, 214조는 제목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방해 배제 같은 말이에요. 다음 방해 예방이란 아직 물권이 침해 안 됐죠?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제목 뒤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 다음 방해 소유권 방해 염려 우려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다음 그 예방 이남인가 예방 과민가 이나죠 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물권이 침해되지 않고 침해될 염려가 있으니까 힘이 약해요. 이나 또는이에요. 또는 예방 과 및 그리고 다 틀려요. 이나 또는입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합니다. 그럼 법조문 보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물청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항상 현재를 꼭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취소는 서고표가 있어서 시제가 과거고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근데 물청은 현재 항상 현재를 꼭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그것도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이게 청구권자, 청구의 상대방 둘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물청은 꼭 현재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 물 해도 현재 일에 나와야 돼요. 옆에서 누가 물 좀 줘, 물으면 나는 이미 현재 일에 나와요. 현재 이렇게. 주먹이 더 빨라야 돼요. 내 주먹이. 물 그면 현재 일에 나오세요. 자다가도 물 그면 현재 이렇게. 시제가 현재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물청이 아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물권적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를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가 있습니다. 파란 청구란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 점유율을 회복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자전거 가져가면 자전거 내놔. 누가 내 땅을 점유하면 내 땅 돌려도 하는 거죠. 방해 제거는 점유 회복 이외의 모든 것을 방해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두 개는 물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돈 달라는 권리 있나요? 이게 돈 달라는 권리 없죠. 뭔가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고 돈 주라는 권리 없어요. 돈 주라는 건 이 손해배상 청구, 이게 돈 달라고 금전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청과 손해배상 완전히 달라요. 물청은 돈 달라는 거 아니죠. 돈 달라는 건 손해배상이라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따로따로 판단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행사의 상대방, 이것을 먼저 고의가실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고의가실 규칙사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고의가실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고의가실이 있든 없든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다시 물청은 고의가실이 있든 없든 누구한테? 현재 침해자에게. 반면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 있는 자에게 행사하고 한편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있든 없든 누구한테?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이 상대방을 따로따로 판단하세요. 그럼 안 헷갈립니다. 물청은 현재 침해자, 손해배상은 고의가실 있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물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에 소유권에도 아까 세 가지 있었고 점유권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대표적인 본권이고 방금 책에서 본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해요. 그리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뺏어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고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여기 유치권 없죠. 유치가 점유란 말이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청이 아니에요.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호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청과 손해배상 청구 서로 다르다 그랬죠?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갑소유 자전거를 중학생 을이 훔쳐왔다 해보세요. 그 을이 타고 다닙니다. 점유를 을이 받았죠? 근데 이걸 병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다시 이전시켰다. 그럼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을이 도둑놈인지 몰라요. 선의로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갑은 내 자전거 없네? 내 자전거 어디 있지? 그럼 갑은 내 자전거 돌려달라고 누구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까요? 갑은 누구에게 내 자전거 돌려주고 그래요? 을 아니에요. 을에게 내 자전거 내놔. 그럼 을이 없어 그래요. 을이 아니라 누가 지금 현재 침해자죠? 병이죠. 지금 병이 타잖아요. 이 현재 침해자에게 내 자전거 돌려줘 하는 겁니다. 현재 침해자. 을이 아니에요. 그럼 을한테는 뭘 청구해요? 을은 고의로 훔쳤잖아요. 그럼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그럼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항상 손해배상은 고의가시 있는 자. 을은 고의로 훔쳤잖아요. 그럼 병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병은 갑의 소유권 침해할 고의가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에게 못합니다. 다시 정리. 물청은 누구한테? 고의가실이 있든 없든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고 손해배상은 고의가실이 있는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그럼 자, 갑소유 부동산을 아까 을이 위조해서 등기하고 점유한다 해보세요. 그럼 이 등기 무효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 나가 내 거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이걸 아까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침해자라 물청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고의로 훔쳤으니까 고의과실 있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물청도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죠. 두 개가 인정되네요. 이런 걸 경합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경합하지 않죠. 여기는 둘 다 돼서 경합한다. 그 다음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입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건물 철거 청구가 이런 방해 제거 청구예요. 즉 건물 치워, 등기 치워, 건물 치워가 뭐다? 이렇게 방해 제거 청구. 근데 땅에서 나가, 내 땅 돌려줘가 반환 청구. 이렇게 현재 침해자에게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고의로 신축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청은 다시 누구한테?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현재 침해자,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는 자 따로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청하면 항상 현재, 물하면 현재 하라 했어요. 자, 그럼 물청은 현재 물건이 방해당하거나 현재 물건이 침해됐을 때 그걸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청입니다. 없애달라고. 근데 침해나 방해가 종료돼서 이제 방해 제거 비용이라든가 침해 결과를 제거한다. 이건 물청이 아니에요. 현재가 지나버렸죠? 이거 이제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두 개를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 유리테이블인데 유리테이블, 이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 아주 고급스럽고 대신 아주 얇아요. 손만 대면 깨질 것 같아요.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영국산 크리스탈 유리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내 허락 없이 감히 어떤 놈이 여기다가 아주 무겁고 더러운 짐을 딱 올려놓네요. 유리창 깨지면 큰일 나죠. 2천만 원짜리. 깨지기 전에 치워. 그게 물청이에요. 깨지기 전에 치우가 물청이에요. 안 치우다가 잘 보세요. 안 치우도 유리창이 깨져버렸네. 땅이 이제 떨어졌죠, 이렇게. 그럼 이제 치우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치우가 의미가 없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2천만 원 받아야겠죠. 비용이나 결과 제거해야겠죠. 유리 다 버려야겠죠. 따라서 깨지기 전에 치우가 물청. 깨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손해배상. 여기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물청의 행사자는 아까 현재 물권자입니다. 현재 물권자. 자, 그럼 미등기 무거금을 양수인 매수인. 이 사람 자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잘 모른다. 등기했다, 안 했다, 잘 모른다. 잘 모른다, 땡. 안 했다. 했단 말 없죠? 안 했답니다.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죠? 물권자니까 불법점유자에게 물권 요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도 등기 없이 을소유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현재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병에게 토지를 팔고 이 병에게 등기를 넘겼다 해보세요. 그럼 누가 토지에 관해서 누가 현재 물권자죠? 이제 병이 현재 물권자죠. 그럼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죠? 전소유자. 그럼 갑은 이제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병이 현재 물권자라 이제 병만 물청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옵니다. 그래 현재죠. 따라서 이렇게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청도 함께 이전 소멸합니다. 이제 반대로 다시 을이 무단 신축했는데 갑이 현재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엄청 바빠요. 바빠서 지금 철거 청구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뭐라 하냐면 그럼 토지는 내가 갖고 철거 청구권, 물권 청구권만 병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 물권이 나한테 있으면 물청도 나한테 있어야 돼요. 다시 물권이 나에게 있으면 물청도 나에게 있어야 그래 현재죠. 물권은 내가 갖고 물청만 네가 가져 안 됩니다. 따라서
물권자 청구권을 물권과 분리하며 양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현재니까. 물권이 현재 나에게 있으면 물청도 나에게 있어야 그게 현재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만 기억하면 물청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 먼저 책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220페이지 와보세요. 220페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체크해 드렸어요. 이제 좀 어려운 내용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220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물청의 종류에서 1번 있고 아래 양괄호 2번 방해 제거 청구권 있습니까? 이게 214조죠. 그럼 양괄호 2번 보세요. 물권자가 현재 물권을 방해한 자에게 방해 원인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방해 배제, 방해 제거 같은 말이었죠. 방해 배제 청구권은 다음에 현재 동그라미 그리고 가로쳐요. 자, 가로 현재부터 가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 가로 하는 것을 내용하는 것으로 다음 다시 가로쳐요. 방해 결과 제거 가로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영역과 구별돼야 된다. 다시 말해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가로쳐요. 개념상 손해 가로 이거와 구별된다. 아까 영국산 크리스탈 유리창 했죠. 유리창. 그러니까 지금 가로친 것 중에 현재가 있는 게 물청이고 나머지 두 개는 유리창 깨진 후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손해배상이에요. 첫 번째 가로 현재가 있는 것만 물청, 나머지 두 개 손해배상입니다. 그 다음 잠깐 책을 222페이지 와보세요. 222페이지 상단의 네모 3번 물청의 성질에서 1번 물권과 함께 이전하죠. 그럼 양괄호 1번 자, 두 번째 줄에서 물권이 이전하게 되면 물청도 함께 이전한다 해서 지금 여기 했던 것이고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중간쯤에 그럼으로 있어요. 그 다음 물청만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기 있었고 다시 동그라미 3번 일단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에요.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자 전소유자 동그라미 그럼 전소유자 보고 말하세요. 현재 물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랫줄에 방해 배제 물청 할 수 없다. 예죠? 전소유자 물청할 수 없고 현재 물권자만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파란색 3번 물청의 행사 보입니까? 박스 밑에 양괄호 1번 물청의 청구권자는 누구죠? 현재 물권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것도 여기에요. 마지막 줄에 양수인평이 물청 행사인데 똑같은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시 전소유자 동그라미 그럼 얘는 전소유자 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소유권이 없는 자예요. 예. 1번 이거 등간에 소유권 없죠? 그럼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물청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로 다 끝나죠. 그 다음 양괄호 2번에서 물청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현재 침해자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밑줄이에요. 물건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간접 점유자 동그라미 불문한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고 써있죠. 그럼 물청 상대방이 된다라고 다음 주에 이거 합니다. 다음 주에. 근데 동그라미 2번 점유 보조자 동그라미.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있죠. 점유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에게는 물청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이것도 다음 주 또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과거에 점유하였던 자 써있나요? 그럼 현재 침해자 아니죠? 그럼 그 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자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에 불법 점유를 이루하여 그 명도가 인도죠. 인도를 청구하려면
가로쳐 보세요. 현실이 현재죠.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로 이 자를 상대로 해야 되고, 불법 점유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명도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현재 침해자란 말이죠. 가르친 게. 아까 했어요. 아까 자전거를 의리 병에게 팔면 병한테 하고 의리에게 하는 거 아니라 했죠. 대신 의리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아까 했어요.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여러분 잊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제 또 나옵니다. 지금 한 거 이거. 자전거를 의리 훔쳐서 의리 타고 다니다가 병한테 팔고 점유를 넘겼죠. 그럼 병이 성이더라도 누구한테 내 자전거 내나? 얘는 현재 침해자 아니고 병이 현재 침해자라 병에게 내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가로친 게 현실적 이게 병이에요. 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불법적으로 인도 청구 상당 누구다? 1번, 2번. 1번이 병이죠, 병. 2번이 을이잖아, 을. 2번이 을이죠, 을. 을이 아니에요. 누구다? 현재 침해자 병이라고 지금 가로친 겁니다, 책에서. 그러니까 항상 현재로 다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철거 청구 상대방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책이 어디 있냐면, 저랑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자, 여러분 책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 책이 양이 좀 워낙 많아서. 그 2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23페이지. 맞습니까?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그 내용 하는 겁니다. 근데 4번은 책을 보지 마시고 제가 1월 달에 이 프린트 드렸거든요. 1월 달에 프린트 그대로 꽂혀있죠. 그러니까 없으신 분은 1월 강의 4주차, 1월 강의 4주차 보면 뽑을 수 있습니다.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용으로 그냥 간단히 보고, 우리 책은 좀 너무 정석적으로 써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 프린트를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되는 겁니다. 없으시면 그냥 칠판 보시고 결론 내오시면 돼요. 자, 철거 청구란 불법 건물이 있다. 불법 건물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가? 자, 그럼 보세요. 원칙은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네 거 철거해라고, 네 거 치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면 소유자 아니죠? 그렇지만 네가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안 헷갈리게. 이 제목은 거의 제가 특허낸 거 이거. 그럼 자,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의 의리 무단 신축했죠. 그럼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이걸 병에게 임대차해서 현재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둘 중에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까요? 그 원칙이 누구라고요? 건물 소유자. 을이 건물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에게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해야겠죠. 을에게 네 거잖아, 네 거 치워라고 을에게 청구합니다. 근데 비교할게. 다시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는데 그럼 등기 없이 누구 소유? 을 소유. 등기 안 합니다.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뭐 서울에 있는 비싼 건물이 아니에요. 저기 시골에 있는 아주 싸디싼 건물. 우리 같으면 저도 안 가죠, 그런 거. 그런 건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걸 이제 병에게 팝니다. 그래서 이게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싸디싼 건물이니까 병도 이렇게 샀겠죠. 그러겠죠. 뭐 서울에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병이 이제 돈 주고 조민을 승계받았다. 그럼 지금까지 누가 건물 소유자죠? 지금까지 누가 건물 소유자요? 얘는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자 아니죠? 여전히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갑은 철거 청구해야 할 텐데 여기도 끝까지 원칙, 끝까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라 그러면 갑은 평생 을 못 잡아요. 을은 돈 받고 팔아버렸죠. 을은 지금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을은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을은 이 동네 평생 안 옵니다. 이 동네는 이제 병밖에 없어요. 병밖에. 그러니까 여기도 원칙대로 건물 소유자를 고소하면 갑은 평생 철거 못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병 네 거 아니더라도 네가 돈 주고 샀잖아. 이런 자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 그래요. 이때는 이자에게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잖아. 그래도 네가 돈 주고 샀으니까 대신 철거해라고 네 거 아니지만 대신 채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비교할게. 여긴 을이 임대했죠. 그럼 을은 중국으로 떠났어요. 이 동네 가끔 와요? 가끔 오겠죠. 가끔 옵니다. 그러니까 을 네가 네 거 철거해. 여기는 을 돈 받고 팔았죠. 그리고 불법 건물이죠. 을은 이 동네 평생 안 와요. 여기는 병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병 네가 대신 채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헛갈리니까 이거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같이 볼게.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퇴거 청구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225페이지 펴보세요. 225페이지 상단에 네모 4번 특수문제 고찰에서 파란색 1번 퇴거 청구 여부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같은 프린트 있습니다. 같은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퇴거 청구는 자 일단 우리가 국어를 잘해 이거. 봐보세요.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못한다. 근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이거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제목은 내기를 잘 기억하세요.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거 아니니까 나가 말이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다신축했는데 등기 없이 을소유죠.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근데 그 건물 자기가 을이 점유하네. 그럼 갑은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어 있으니까 을에게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하고 내 땅 돌려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러니까 네 거에서 나가 말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그런 거 인정 못 해요. 그래서 나가 못 합니다. 네 거니까 대신 내 땅에서 건물 치워하는 거죠. 토지가 내 거니까 내 땅에서 건물 치워할 수 있죠. 근데 건물은 갑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가라 못 합니다. 근데 비교할게. 갑 소유소유 다시 을이 무다신축에서 병에게 임대차에서 현재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아까 누구에게 철거 청구했죠? 네 거 치워 을이죠. 네 거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철거할 테니까 병 너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가야 철거하겠죠.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건물이 주택이고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치르겠으니까 못 나가겠대요. 근데 이때는 대항력 행사 못 합니다. 나가야 돼요. 설령 임대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해서 병이 전세권자다. 아무튼 둘 다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더라도 갑에게 행사 못 합니다. 이 대항력이란 이 지금 건물이죠?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란 이 주택이 제3자에게 팔렸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은 애초에 토지 사용권 없죠. 그러면 이건 토지 소유자 갑에게 행사할 수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끝까지 안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을은 안 나가잖아요. 왜 우리만 미워해요? 왜 나만 나가래요? 내가 그러기 미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이게 제가 한 말인데 제가 야 병 네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병이 아니요. 그럼 나가. 을은 네 거니까 안 나가는 거야. 네 거 아니지? 네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저 똑똑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거 아니까 나가 할 수 있잖아 이거. 이건 네 거니까 나가 못하죠? 네 거니까. 네 거 아니잖아?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그 프린트를 그래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같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쉬고 10분 쉬고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